네,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인천에서 한 여고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고생이 숨지기 몇 달 전에 한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과 불법 촬영까지 당하는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피해 여고생 부모에게 뒤늦게 알려졌고요. 근데 가해 남학생은 주변 친구들에게 불법 촬영 사진을 유포하고 성폭행 사실을 밝히는 이런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피해자 가족이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를 했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그 뒤에 수사는 크게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가해 학생 주변인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모았고요.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대신에 이그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사실 확인을 했고 이걸 기초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참 여기서 납득할 수 없는 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수사가 미온적이었는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 어머님 직접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어머님. 일단 좀 제일 궁금한 게 경찰이 그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 넘겨진 다음부터 별로 진척이 없었다라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 아니 검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왜 이게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지, 왜 조치를 안 하는지 물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물어봤고요. 예, 어, 그 진척이 너무 안 돼서 예, 제가 검찰로 찾아뵀었고, 예, 그다음에 만나지를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음, 어, 이런 이야기들을 뭐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문을 두들겨도 안 됐기 때문에 네. 서면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몇 차례 서면으로도 저희가 제출을 해서 조사를 요구를 아, 했었습니다. 그럼 네, 면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네, 입장 밝히고 이러셨다고요? 네. 그러던 와중에 또 그 검사님이 또 바뀌는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예. 예, 그러면서 또 몇 달이 흘렀었고, 어허. 그리고 또 다시 또 제가 또 찾아뵙고자 또 문을 두드렸지만, 음. 그때 또한, 서면으로 또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또 몇 차례 또 저희가 서면으로 또, 예, 대답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어머님께서 직접 검사를 만난 일이 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몇 번, 그렇게 된 다음에 제가 경찰에서 조사했던 예. 그, 그 사건 진술에 대해서 음. 했던 그거를 띄기 위해서 네. 검찰을 찾아가서, 예. 예, 그 사실을 이제 제가 하고, 예, 예. 그 다음번에 이제 아이들과 같이 그 사건에 관해서 진술서를 썼던,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어, 찾아뵙고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그냥 서면으로 네, 입장 밝혀달라 해갖고 몇 번 그런 과정을 거친 네, 다음에야 이제 겨우 만날 수 있었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체포 영장도 3번 정도 기각이 됐다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저도 그거를 제가 체포영장을 했는지도 몰랐었고요. 들은 바도 없었고, 예. 예, 언론에 이제 저희가 조금 보도가 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저도 검사님한테 여쭤봤는데, 네.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을, 그렇게 체포영장 기각을 한 것 같다라고 아,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 이 그 사실 확인서를 그러니까 네, 34명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제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 네네, 사실 확인서를 받기 시작을 한 게 네, 경찰 조사 끝나고 검찰로 넘어간 다음부터인 거죠? 그렇죠. 예. 왜 이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는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된다고 네. 생각을 했었고 기다렸었고요. 그 예. 사이에 저희가 좀 많이 아파서 제 딸이 이제 그렇게 하늘나라 갔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기억 상실증이 제가 좀 걸렸어요. 그래서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그냥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탄원서라는 거를 제가 제출을 계속 하다가 네. 정확하게 제가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그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느껴서 네. 그 서류를 이제 받아서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주사를 좀 해 주십사 제가 그런 의도로 타면서 다음에 제가 사실 확인서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해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뭐 사실 확인서 진술서를 받는 건 검찰이 하는 일 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었고 단 한 명의 저희 네. 피해를 본 측이나 네. 예, 뭐 가해자 학생도 불려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답답했고 네. 제 딸 대신에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제 사실 확인서를 받기 시작을 네. 하고 나중 그러니까 그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이 이 가해 학생을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른 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저희는 통보받은 바가 없었고 그 예. 이야기를 들으고 궁금해했던 부분이었지만 네.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측에서는. 아무튼 그러면 어머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사방팔방 뛰어 다니셔가지고 사실 확인서 네. 34장을 받아가지고 검사한테 제출을 한 거잖아요. 네네. 검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래도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고 네.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 사실 확인서를 쓴 토대로 네.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가해자 학생이 이제 나와서 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오질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사가 좀 진척이 되는 게 조금 그렇다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해 학생이 이제 재판에 넘겨지는데 이제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사실 확인서다 이런 이야기도 네. 있던데요. 아무튼 네. 그나저나 이 가해 학생은 지금 이 가해 학생 본인이나 그 가해 네. 학생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단 한마디에 지금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고요. 사과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딸한테도 제가 가장 미안한 부분이고 제가 대신해서 네.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 아이는 서울에 뭐 아주 유명한 연예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지망생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더욱더 네네. 본인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일이겠죠.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전혀 사실 확인서를 쓴 아이들한테도 지금 명예훼손이다. 허위 유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도 판사님 앞에서도 그렇게 그래요. 진술을 하였고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 마지막으로 뭐 검찰이든 아니면 이 그 가해 학생이든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정말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또다시 이런 피해자들이 없어야 되고요. 아마 많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분명히 본인이 잘못한 거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정말 대신해서 사과를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법에 알겠습니다. 심판을 받게 판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힘내시라는 말밖에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